자, 두 번째 영상 볼 텐데, 자, 명태균 씨 이름이 계속 이제 더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됐기 때문인데, 지금 이제 핵심 의혹을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곧 김건희 여사의 소환, 그 대통령부도 소환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갑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한건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육성 녹음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소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명태균 특검이 김건희 특검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다 빨려 들어올 겁니다. 국민의힘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명태균 특검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경우 제2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예정입니다. 예, 자, 명태균 씨 변호인 남상관 변호사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김건희 씨라고 또 호칭을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수사 협조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창원지검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맹탕 수사다 좀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관련 수사 더 잘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어제 그 뭐 복기록이라고 하기도 하고 녹취록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예. 그게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대화, 명태균 씨. 그러니까 녹음을 푼 건지 예. 아니면은 명태균 씨가 기억하고 있는 걸 구술해서 만든 건지 예. 그건 좀 알아봐야 되겠죠. 네.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내용 특히 이 김 검사라는 분이 있잖아요. 예. 김상민 검사? 김상민 검사. 이 사람을 무리하게 공천시키기 위해서 김건희 씨가 통화한 내용. 저는 이 부분이 이번에 수사를 하면 제일 서울에서 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그것도 보니까 결과가 컷오프 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경선에 올라가지도 예. 못했습니다. 네. 그럼 뭔가 좀 이렇게 좀 허황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아주 공정하게 이 경선 과정을 관리를 했는지는 뭘 모르겠는데 예. 다만 그 내용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충격적이었어요? 예.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그 날짜가 보니까 2월 이제 15, 6일 뭐 이 근방인데 이번 총선은 보수 정당 역사상 최대 의석을 확보할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해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 국민의힘 당직자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때가 사실은 약간 근거가 있거든요. 2월 6일 기억나십니까? 작년 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발표를 했을 때. 네. 예. 그리고 그 직후에 굉장히 여론이 올랐습니다. 예. 적극적인 언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때의 타이밍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그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게 곧 한 달 지나니까 완전히 반전이 돼가지고 결국 의료 대란으로 가고 이게 총선에서 참패하는 게 됐거든요. 바로 2월 의료 정원 의대 정원 2,000명 계획이 발표된 직후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시국 인식, 시국 인식이 저는 거기 딱 찍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오판이 돼버렸어요. 예. 오판이. 그게 오히려 총선을 망치는 결정적 요소가 됐는데 그러니까 2,000명 정원을 물리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1년이 지나니까요. 어제 어떤 통계가 나왔느냐 하면은 원래 전문의 시험 응시자가 2,000명이 줄었습니다. 예. 2,700명이 배출돼야 되는데 500명까지 2,000명 그러니까 매년 2,000명 의사 늘리려고 하다가 2,000명을 줄여버렸다 이거예요. 예. 이걸로 끝났습니까? 초과 사망자가 1년에 한 6,000명으로 지금 추계가 됩니다. 6,000명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총선 망쳤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김건희 여사의 2,000명에 대한 무슨 집착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영향을 주고 해가지고 지금도 진행 중인 의료 대란의 한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 하는 나는 그게 읽혔어요. 그 말 속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확신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굽히지 않았고 그것이 어떤 여당 참패 결과에 이어졌다. 이긴 최고. 저는 이 중간 수사 결과 보고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더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많은 분들이 명태균 이슈가 보도된 게 작년 9월 그리고 명태균 씨가 구속된 게 지금 3,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면서 예. 아직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재작년 12월에 창원선관위에서 검찰 측에 수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예. 1년이 훨씬 더 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번에 중간 수사에서 기소한 것들은 보면은 창원산단 국가 정보 유출 그리고 김영선 의원의 정치자금법 정도입니다. 사실 이 큰 명태균 씨 이슈와 관련된 지류에 대한 것만 기소를 한 것이고 수사에 본류가 되는 대통령 육성까지 나온 그 공천 개입과 관련돼서는 이렇다 할 좀 수사의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몇 개월 동안의 어떤 진전이 없는 수사를 이어오다가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 것이기 때문에 예. 서울중앙지검이 사실 이렇다 할 수사의 어떤 진척을 낼 거라는 전 보장이 없다라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 특검이 좀 처리가 빨리 돼가지고 명태균 이슈와 관련된 규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검 통과될까요? 이제 여당에선 펄쩍 뛰면서 1차로는 통과되는데 제2요구가 다시 들어올 거고 보수 괴멸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게 늘 국민의힘이 이제 이준석과 명태균 씨 연결을 하는데 이참에 이준석을 끝장낼 기회가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으로 이준석을 좀 끝장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막 뭐 보수 대권 주자들을 죽이기 위한 특검법으로도 불리는데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투는 사람들은 김문수 장관 내지는 유승민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이 명태균 씨와 뭐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나눴던 보도는 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뭐 대선 후보들을 죽이기 위한 특검법이라는 말도 맞지도 않고 또 예. 지금 이제 재기를 준비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명태균 씨와 나는 연관이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감을 보이는 장면들이 여러 가지 있었었거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이 더 이상 이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특검을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이 쟁점화하는 것은 결국 추천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인데 특검. 이 또한 대법원장이 추천을 합니다. 제3자 추천. 네, 대법원장이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아마 임명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 이대로 빨리 처리가 된다면 아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 더 이상 이것을 반대할 명분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조 대표님. 저는 이 사건은 왜 이렇게 커졌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부부가 관계됐고 그 통화 내용이 녹음이 돼서 폭로되면서 이게 커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사건만 들여다보면 이게 정치 브로커가 흔히 하는 일입니다. 그죠? 예. 흔히. 여기 대통령이 관계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커진 겁니다. 또 영부인이 또 있으니까 더 휘발성이 있었던 것이고. 커져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이것하고 수사가 같이 엮여서 가고 예. 또 특검까지 하면은 이건 누가 봐도 수사는 정치적으로 전개될 것이고 그것을 보도하는 언론도 진영 논리에 의해서 보도를 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 탄핵 하나만 가지고 온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덧붙여 가지고 과연 정의가 구현될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군요. 그러나 이건 무시할 수는 없는데 예. 이런 식으로 일을 벌려 가지고 정치인들이야 뭐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할 사람 싫어하겠지만은 국민 입장에서 크게 벌릴 사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여당의 대권 주자 두 분이 또 가장 많이 거론돼. 이를테면 오세훈 시장이 이제 또 추가로 밝힌 내용이 명태균 씨가 오 시장을 2번이 아닌 총 4번 만났다. 검찰에 진술을 했고 오세훈 시장이 전화를 걸어와서 나경원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내가 이기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이제 명태균 씨 주장입니다. 근데 오 시장 측은 옥중소설이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100% 사기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홍준표 시장은 샅샅이 조사해라. 명태균과 어울릴 일은 없다 하고 이제 두 분은 모두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명씨 측 변호사는 차근차근 밝히겠다. 보도에 나오지 않은 얘기들. 이렇게 또 경고성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차라리 그냥 이준석처럼 관계를 부정하지 말거나 좀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실제로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일절 관계 없다라고 부정하다가 오늘 보도 보니까 아들한테 고맙다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이전부터 좀 있었어요. 예. 뭐 이렇게 복당과 관련해서 도와줘가지고 고맙다라는 얘기도 했었었고 오세훈 시장도 계속 부인하다가
그 후원자로부터 함께 만났다라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차라리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관계로 시작되고 끝맺음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처한 이런 악재를 좀 떨쳐낼 수 있는 길이라고 좀 보고요. 허풍이 있는 사람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과 뭐 제주도 별장에서 만났다라는 보도도 있었을 때 알고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잠깐 찾아와가지고 사진 찍고 바로 돌아갔는데 그걸 가지고 제주도 별장에 함께 놀러 간 사람처럼 주장을 하더라라는 것 아닙니까? 허풍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최고의 말이 참 맞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미세한 걸 부정을 하다가 큰 걸 완전히 덮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정치 브로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만나서 무슨 거래를 했느냐. 이 경우에는 결국 그 과정에서 돈이 오고 갔느냐가 문제고 그다음에 가짜 여론조사를 했느냐. 이 두 가지가 정점인데 그것만 관계 안 했으면 만났다는 것 자체를 부인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못 부인했다가는 그 나머지까지 다 인정하는 거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그 아주 현명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잘라가지고 또 그때 당 대표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는 게 뭐 죄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안도 결국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거는 앞에 그 돈 문제, 그 다음에 여론조사 조작 그 두 개로 딱 문제가 될 텐데 그렇다면은 요 문제 자체는 그렇게 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나라를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 관련은 또 수사가 진행되면 또 추가로 말씀 나눠보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슈 한동훈의 이름이 다시 또 등장을 했습니다. 원래 있었습니다만 이제 더 크게 등장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책을 내일 이제 책 출간하는 것 같아요. SNS에도 정계 복귀를 알리는 그런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고 책 제목은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기의 내용입니다. 어제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표결에는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뭐 저랑 똑같은 이 정보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권영세 비대위원장 한동훈 대표의 당시의 발언이 좀 성급했다. 그리고 본인은 다시 돌아가도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차별화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 책은 일단 내일 판매는 아니고 예약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 대표님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어제 한 발언은 실언이에요. 어저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실언이고 두고 지금 문제가 되겠더라고. 아니 다시 돌아도 정보가 없어서 그게 위법인지 판단이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군대가 국회로 들어왔는데 헬기가 내렸고 그러니까 그게 정보가 없어요. 눈으로 보는 정보 이 이상의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더구나 우리나라 건국된 지 77년 동안 비상계엄 경비계엄 합쳐서 17번 선고된 퍼졌는데 단 한 번도 군대가 국회 안으로 들어온 게 없다는 말입니다. 전두환 때도 그냥 앞에 봉쇄만 했지. 그렇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정보가 없어서 이걸 반대해야 될지 찬성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을 법조인이 검사 출신입니다. 하는 게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올려주는 거죠. 그런 상대에서 한동훈 대표는 계엄 선포 나자마자 20분 뒤에 이거는 불법입니다. 위헌이고 위법이다. 국민과 함께 맡겠습니다. 군경은 부여하지 마세요. 동조하지 마세요. 쫙 나와가지고 국회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또 권영세 대표는 이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러나 계엄에는 반대한다. 그럼 뭐죠? 그럼 그때는 잘못 판단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계엄은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자신이 무능 아닙니까? 신속하게 판단하는 거지. 이긴 최고. 권영세 위원장 과거에는 참 합리적인 의원으로 평가를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강성 보수의 주류의 의견에 편승하지 않고 그래도 비주류로 치부받는다 하더라도 꼭 할 말은 하는 의원으로 평가받았던 적이 있는데 최근 행보 보면은 완전히 뭐 강성 보수를 떠나서 더 오른쪽으로 한 경향이 좀 보여집니다. 아니 야당이 예산 삭감하고 법을 단독으로 입법한다고 해서 그게
계엄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데 그 계엄을 가지고 여당의 대표가 위헌 위법이라고 평가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전시 사변 중에도 계엄 해제 권한을 그대로 존속하기 위해서 국회는 놔두자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계엄법과 헌법입니다. 그런데 계엄 선포해놓고 가장 먼저 군을 투입한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걸 가지고 위헌 위법이라고 평가한 여당 대표를 두고 성급했다고 얘기한 법조인 출신의 비대위원장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그와 같은 문법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는 부정선거 음모론 믿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짐으로 뭐 사전 투표를 뭐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말로서 성립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나는 반대하지만 그러니까. 나는 부정하지만 그래도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 국민의힘이 사전 투표하라고 선거 때마다 선전했잖아요, 그죠? 예. 안심하고 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본인도 사전 투표했습니다. 공보물에도 적혀 그렇게 있습니다. 해놓고 이제 사전 투표 고쳐야 된다면 그동안 국민들을 속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예. 이런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있는지 더구나 법조인이.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를 견제하려는 그런 말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더불어서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도 한동훈 전 대표 이제 복귀 움직임에 대해서 바로 견제구를 날립니다. 이를테면 나경원 의원은 더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자숙할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나경원 의원은 재작년 전당대회 출마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 예. 한동훈 대표 당대표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계속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전면에 나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 김문수 장관과 나경원 의원, 권영세 위원장을 위시한 탄핵 반대파들이 지금 주류의 국민의힘에서 이 단일 대우가 깨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전면에 나서는 것을 막고 메시지를 내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 대표님.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의 메시지. 한동훈 대표 윤석열, 자숙해야 나경원 된다. 두 사람이 일단 지금 입장이 윤석열 편들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동훈의 등장은 이 국민의힘 안에서 이 중대한 노선 투쟁을 예고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건 뭐냐면은 한쪽이라 하면 아마 오세훈, 한동훈, 유승민. 바깥에 있다면 유승민, 예. 바깥에 있는 저 이준석까지 합치면은 이 계엄에 반대하고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사람이 예. 그리고 저는 이런 분들을 합리적 보수라고 봅니다. 예. 그게 아니고 계엄에 찬성하고 부정선거에 찬성하는 세력으로 딱 나누어지게 되는 그걸 제공할 거 아마 거기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 할 거예요. 한동훈.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상당히 투쟁적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이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투쟁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죠. 노선 투쟁을 한다는 거죠. 아하. 노선 투쟁을 하면은 갈려져야 되고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한국의 보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 보수가 광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대표했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스탑 스틸이라는 망국적인 내국적인 구호를 내걸고 세계를 향해서 대한민국은 부정선거 상습 국가입니다라고 선전하는 사람들과 같이 엉켜 있는 이런 정치 세력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보수 안에서. 그렇죠. 그 역할을 한동훈 전 대표가 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론 투쟁이에요. 노선 투쟁이에요. 아하. 그래서 투쟁을? 지든 이기든 그렇게 해야 지금 침묵하고 있는 합리적 보수 세력이 용기를 얻게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죠. 조기 대선 네. 국면이 일어나게 된다면. 신조전 그 전략기획 부총장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달걀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한동훈 대표가 느꼈던 회한들을 진솔하게 당원들과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 워딩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투쟁적으로 뭔가 노선 투쟁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현재의 한동훈이 전 미래의 유승민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일까요? 절대 국민의힘 경선을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당원들의 지지가? 당연하죠. 지금 일단 103석이라는 그 의석의 성질이라는 것이 일단 국민의힘의 텃밭이고 그리고 직전 전당대회 그 지직전 한동훈 대표가 들어서기 전에 전당대회가 민심이 아니라 당심만 100%였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 한 아마 경선의 룰을 설정을 할 때
당심을 훨씬 더 많이 이제 배치를 할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전면에 나선다 하더라도 지금 이 탄핵 반대의 주류의 당에서는 이렇게 소신 있는 의견이 주류가 될 수 없다라는 전 예견을 합니다. 왜냐하면 배신의 저주라는 것이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 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과 유승민은 그 격이 좀 다를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예. 작년 12월 3일 한 행동은 이건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심자 프레임이 먹히지 않을 것이다. 먹히지 않고 이거는 뭐 두고 사람 입에서 회자될 만한 별의 순간. 그 드라마틱한 게 있으므로 예. 그리고 후보로 당선되고 안 되고는 2차적인 문제예요. 아. 우선 현재 보수를 제대로 된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역사가 다시 부르는 거예요. 아하. 그걸 거부할 수는 없지. 예. 그래서 뭐 달걀 세례를 받든 돌 세례를 받든 나오겠다는 사람 싸워야 지지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피하면은 지지자가 생깁니까? 아하. 싸워야지. 싸워야 된다. 그렇죠. 싸워야 노선 지지자가 투쟁. 생겨. 그리고 그 싸우는 게 예.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사실을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법치, 자유라는 게 보수의 불변의 가치인데 그걸 위해서 싸운다면은 거기에서 뭐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지지자도 예. 생기고. 자, 조갑재 대표님이 한동훈 대표 열심히 더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오늘 시간이 다 됐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또 일주일이 지난 상황, 또 정치 상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오늘 방송 화요일 더락컴 여기까지. 조갑재 대표님, 이긴 최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